네, 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왜 오르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연준 부양 계속된다. 다우 2.13% 급등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14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2.13%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S&P는 1.3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4% 올랐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장 초반에 별로 안 좋았죠. 중반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까지 났습니다. 나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94%나 오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올랐냐? 왜 올랐냐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연준에서 또 이제 입을 좀 털었죠. 그래서 라엘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 이 사람이 이제 수개월간 경제에 나타난 전반적인 회복은 빠르고 상당한 재정 지원 덕분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했다라는 거예요. 한 2% 떨어지니까 연준이 이제 바로 입을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코로나 확진자도 좀 떨어지면서 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모더나 소식이 있죠. 예. 모더나 소식. 예. 모더나 소식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 중화항체,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와 이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 이런 거죠. 예, 이게 한 3개월 정도 가면 또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화항체가 생겼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모더나가 장외에서 지금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른 거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택트 주식들 시간 내에서 이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델타나 유나이티드나 카니발 같은 이제 여행이나 이런 관광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한 3% 정도 빠졌지만 어저께는 이제 1.34%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은 1.65%, 마이크로소프트는 0.62%. 얘네들도 애플 빼놓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였어요. 예,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장 막판에 다 올랐다라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0.62% 떨어졌는데, 예, 장중에는 2.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막판에 이제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결국은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뜨겁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원 풀린 중국 증시, 치솟는 용에 올라타야 되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펀드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20.72%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형 펀드는 6.76% 올랐는데 얘네들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죠. 예,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같이.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세계에서 증시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증시가 올랐냐? 일단 이제 우리가 국제 관계를 봐야 됩니다. 예, 국제 관계. 그래서 영국이 화웨이 퇴출 결정했다. 2027년까지 기존 장비도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영국이 이제 중국 화웨이 5세대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완전 배제키로 했다라는 거고, 2027년까지 장비를 모두 퇴출시킨다. 그래서 FT하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의 이제 국가안보위원회 NSC가 화웨이 퇴출 방침에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027년까지 화웨이를 퇴출을 시키냐라고 하는 건데, 화웨이는 이제 중국이 밀고 있는 기업이죠. 화웨이에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제 통신 장비 사업입니다. 5G란 얘기고요. 5G가 왜 중요하냐?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랑 싸울 때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이제 싸웁니다. 소련하고 싸울 때도 그랬어요. 냉전할 때. 소련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 이제 한국 이런 데다가 이제 물건을 팔아요. 특히나 이제 무기 같은 걸 팔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이제 군비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자금이 이게 고갈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중국의 화웨이는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아가면서 미국과 싸우는 그 미국의 전략을 베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군사적 충돌은 인공지능이나 5G, 뭐 인터넷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죠. 미국이 이제 무인 전투기를 만들지 이제 현재는 유인 전투기를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한대요. 왜 무인 전투기를 만드냐? 인공지능이 훨씬 싸움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뭐 인베이더나 뭐 이런 옛날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끝판까지 깨는 거를 뭐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람보다 훨씬 잘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으로 만들면 뭐 정확하기도 하지만 뭐가 좋냐? 훨씬 빠른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유엔 비행기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G라고 해가지고 뭐 5G, 6G, 뭐 7G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중력의 속도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유인 비행기에서는 그 조종사가 쇼크 때문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속도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에 한계가 없고 또 이제 사람이 빠지니까 그 무게를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전투기하고 싸울 때 굉장히 잘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5G 인터넷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화웨이가 5G 인터넷 환경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 그 통신 기지국을 전 세계에 깔아버리면 중국의 무인 전투기들이 그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깔려 있는 이 5G 통신망을 이용해서 미국 전투기와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전투기뿐이 아니라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5G 통신 안에서 합니다. 뭐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통신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웨이는 돈을 벌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싸우게 되니까 미국은 화웨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 퇴출에 나선 건데 원래 이제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화웨이가 이제 기술도 앞서고 돈도 이제 저렴하니까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인데 뭐 영국이 여기서 이제 그 처음으로 퇴출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죠. 그럼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 기준을 특허를 폐지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중국 기업의 상장을 쉽게 했던 양국 회계협정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뭐 미 증시에 입성한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 회계 기준을 쓰려면 뭐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회계 기준을 양쪽을 다 인정을 해줬었는데 미국이 이제 미국 회계 기준을 따라라는 거죠.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만들 때 뭐 장부를 세 개를 만든대요. 하나는 뭐 자기네들이 볼 거고, 하나는 뭐 그 뭐 봉표할 거고, 하나는 뭐 관에다 보여줄 거,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스타벅스라는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은 전자상거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기업들입니다. 그 뭐 인공지능이나 나중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도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제 미국과 싸울 때는 그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틱톡도 이제 제재한다 뭐 이러는데 그 바이트댄스라는 이제 중국 기업의 앱인데요, 틱톡이 이게 짧은 이제 동영상 댄스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미군 아니면 서양인 얼굴들을 얼굴 인식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틱톡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식이 끝나면 중국의 뭐 드론이죠, 뭐 DJI 같은 그런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미군이나 이런 그 서양인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살상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한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틱톡도 제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미국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중국 기업들의 돈줄을 말리려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끌어모아야 되죠. 그래서 중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해외 자금 740조 원이 몰렸다. 그래서 뭐 중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얼마냐? 이게 3.118%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 0.597이고 일본은 0.023이고 독일은 오히려 마이너스 0.515다. 뭐 이래서 중국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국채 수익률이 뭐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인데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안전자산이 되려면 뭐 10년 후에도 이제 중국이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을지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일 이제 중국은 뭘 하냐? 증시를 이제 정부 자금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사실 이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홍콩 재벌들이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콩 보안법의 핵심이 뭐냐? 이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 외국인에도 적용한다. 중국이 이제 세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이제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만장일치로 이제 채택한 가운데 내 외국인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이게 그 어떻게 적용하냐 적용 범위가 이제 광범위한데요. 홍콩 시민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법안의 대상이 돼서 우려가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그러니까 홍콩으로 관광간 뭐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누가 가장 문제가 되냐 이게 홍콩 재벌들 얘네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홍콩을 이제 뭐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뭐 좀 안 지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재벌인 리카싱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지금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을 사면서 이제 충성심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리카싱 같은 사람은 이미 영국으로 좀 유럽으로 좀 많이 빼돌리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홍콩에 재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만 올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건데 2015년 중국 상하이 증시 4달 만에 얼마가 올랐냐?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거의 한 60% 이상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당국이 뭘 했어요?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중국 본토 주식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제 인민일보나 이제 이런 그 황구시보 뭐 이런 관영 매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주식이 뜬다고 최근처럼 홍보를 하고 막 그래서 중국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때가 이제 한 6월 1일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그 6월 10일 뭐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꼭지점은 6월 1일이에요. 예, 6월 1일이고 요때서부터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2016년 1월이죠. 1월 때 요때가 얼마까지 떨어지냐? 2,600포인트. 요게 이제 5,000포인트예요. 5,000. 그리고 여기가 뭐 3,000포인트. 그러니까 3,000에서 5,000까지 4달 만에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6개월 만에 2,600포인트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반토막이 났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 이게 이제 원래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걸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계열의 이제 태장당이 있는데 얘네들이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랬는데 뭐 그 증시 끌어올린 이유는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시 이제 장쩌민 계열이 상하이방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서 움직였냐? 이제 홍콩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자금을 바꿔다가 그 이제 상하이 증시로 들어와가지고 공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쏟아붓는데 증시가 안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떨어져. 공매도를 더 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자금을 싹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계열의 태저당파는 가뜩이나 거지죠. 왜냐하면 이제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석은 누구였었냐면 장쩌민이었죠. 그러니까 장쩌민이 굉장히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장쩌민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리고 그런 게
텐센트의 뭐 마와텅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지금 이제 CEO에서 물러났죠. 그렇게 된 게 이 태자당에서 이제 뭐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돈줄을 잡겠다라는 거고. 돈이 가뜩이나 없는데 2015년도 증시 폭락으로 해서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나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는데 1조 달러가 털려가지고 현재 이제 3조 달러 이 정도가 된 거죠. 나중에 보복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돈을 이제 갖고 오진 못했죠. 그러면 중국은 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예, 중국은 자, 중국은 증시를 끌어올리면 주가가 올라가죠. 예, 이때 이제 중국의 정부 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이제 주가가 처음에는 이제 끌어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있는 개미들, 그러니까 중국 개미들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개미들이나 아니면 국외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한국 개미나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뭐 연기금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제 높은 주가를 보고 자금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뭘 하냐? 요때 중국 기업들이 바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증시 올라갔는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유상증자를 하면 그때 누가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기업들이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외국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개미들의 자금을 싹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예, 한국 그러니까 신흥국한테는 항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 주식이 올라서 들어온 외국 자금을 이제 물타기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 주식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이 올라가는 게 주로 이제 기술주예요. 이게 이제 퍼가 높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가 높다 뭐 이렇게 높은 게 흠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뜻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나 아니면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한테 두들겨 맞기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강제로 끌어올려 가지고 외국인 자금들을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싸우려면 기업들이 잘 커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 기업이 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 얘네들이 3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280, 290 막 이랬는데 그건 한 2, 3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 300%를 넘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 뭐 미국이나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0%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 300%가 넘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냐? 이게 뭐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IMF 바로 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때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 부채가 3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주입을 해주려면 이게 뭐 퍼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선 안 되고 일단 과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 유상증자 한 다음에 돈을 빼돌려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기술 기업한테 이제 R&D 자금하고 유유 자금,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려는 중국 정부의 술책인 겁니다. 신흥국 주식들에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상증자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을 하려고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양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환율에도 손해 보고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 주식 물타기 당해가지고 손해 보고 이렇게 양타로 맞아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태반이요. 장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우선 이제 환율을 보면. 자, 한국 원화 어떻게 됐습니까? 1997년에 770원에서 2019년 1180원. 그래서 50% 환율 상승이 있었죠. 2분의 1 토막 났죠. 뭐 지금 얼마예요? 1200원 거의 이제 고정돼 있는 상태고 베트남 동화는 이제 황당합니다. 1986년도에 이제 달러당 23동에서 2018년도에 얼마냐? 23,000동. 100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보면 1992년에 800에서 현재 24,000인데 30배 상승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이 얼마냐?
1992년에 1달러에 60페소에서 현재는 3,600페소로 60분의 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토막 난 거죠. 자, 주가 지수 보면 황당한데요. 예, 주가 지수가 이제 올랐는데 유상증자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는 2000년 1월서부터 2019년 7월까지 8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증시의 시가총액은 12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2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80% 상승했는데 뭐 시가총액 물타기 엄청 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2000년 1월서부터 2019년 7월까지 주가 지수는 1.1배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2.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를 2010년 이후로 놓고 보면 주가 지수가 15%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44% 증가했다.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와 이제 반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주가 지수가 2000년 1월서부터 2019년 7월까지 1.1배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1.1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1배는 모두 주식 투자한테 돌아갔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주가 지수가 2010년서부터 1.6배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1.4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바이백 때문입니다. 바이백 뭐예요?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보잉이나 뭐 이런 기업들 요즘에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그거 갖고 전부 ROE 맞추려고 바이백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배당으로 돈도 벌어가고 주가도 올라가가지고 양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환율도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거죠. 한국에다 투자했으면 반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들 뭐 주가 지수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득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 돈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인데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항 끝입니다. 이건 이제 수비적인 매뉴얼이고요. 다만 6월 23일 날 8거래일 상승하고 지금 이제 공항이 끝난 거죠. 이게 이제 공격적인 매뉴얼인데 요거는 이제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 후에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이제 공항이다. 수비적인 공항 매뉴얼이 끝나진 않았다. 위의 상황은 이제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이제 책임과 이득은 자신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주식은 왜 오르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